아주머니, 그런 꼴로 면회 와서 아들이 창피하지 않겠어요? 한 병장의 모욕적인 말이 연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8개월 만에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수한 가디건 차림에 제가 그렇게 초라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그 병장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제 군복 어깨에 빛나던 별 하나를,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라는 제 정체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현주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닌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사는 하루였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선 현주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벌써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군복을 꺼내 입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거의 손대지 않던 서랍을 열어 수수한 가디건 한 벌을 꺼내 들었어요.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구입했던 베이지색 가디건이었죠. 당시에는 언제 입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을 위한 옷이었나 봅니다. 민호야, 엄마가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갈게. 혼잣말을 하며 청바지까지 꺼내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편안했습니다. 평소 군복을 입었을 때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저 50대 중반의 평범한 어머니, 아들을 보러 가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화장을 마친 후 현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갈게. 갈비찜부터 시작했어요. 어젯밤 양념에 재워둔 갈비를 압력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죠.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 거품을 걷어내면서 현주는 민호가 어렸을 때 갈비찜을 먹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군대 가서도 이런 거 먹을 수 있을까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민호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당연히 안 되지. 군대가 어디냐라고 웃으며 대답했는데 막상 아이가 군대에 가고 나니 그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갈비찜이 끓는 동안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각종 야채를 볶아가며 정성스럽게 무쳤어요. 평소에는 부관이나 경호원들이 이런 일들을 대신해줬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하고 싶었거든요. 계란말이도 빼놓을 수 없었죠.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었어요. 계란을 풀고 파를 다져 넣어 노릇노릇하게 부쳤습니다. 뒤집을 때 조금 찢어졌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의 의미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2시간 넘게 요리를 하니 벌써 아침 8시가 되어 있었어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밀폐용기에 나누어 담으면서 현주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네. 보온 가방 2개에 음식들을 꼼꼼히 챙겨 넣었어요. 혹시 새어나올까봐 비닐봉지로 한 번 더 싸고 아이스팩까지 넣어뒀죠. 여기에 민호가 좋아하는 과일과 과자까지 추가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했겠지만 오늘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로 했었거든요. 개인 차량인 소형 SUV에 음식들을 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호 보러 가자. 시동을 걸고 부대를 향해 출발했어요. 부대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주말 아침이라 도로가 비교적 한산해서 여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뉴스나 클래식을 들었겠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악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창문을 조금 내려 봄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현주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어요. 공무나 회의 때문에 바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민호가 많이 컸을까? 살은 빠지지 않았을까? 8개월 전 입대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아직 앳된 모습이 남아있던 아들이 지금쯤 얼마나 듬직해졌을지 궁금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몇 번 봤지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부대 근처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대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면회를 오신 것 같았죠. 주차장에서 내려 음식들을 챙기는데 다른 어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비슷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큰 보온 가방을 들고 계셨거든요. 현주는 문득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위병소에 도착해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신분증을 제시하며 최민호 이등병 면회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위병소 근무자는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잠시 후 면회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은 저쪽 건물 2층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주는 음식이 든 가방들을 들고 면회 건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만에 만나는 아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면회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현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만큼은 장군도 준장도 아닌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였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왔어.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현주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만날 아들을 생각하니 세상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오후가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면회실에 들어선 현주는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과 의자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하니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것 같았죠. 음식이 든 보온 가방들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현주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가 이 음식들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혼잣말을 하며 가방 지퍼를 열어 음식 용기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갈비찜은 아직도 따뜻했고 잡채와 계란말이도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거든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까지 꺼내놓으니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현주는 의자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곧 민호가 들어올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면회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건 민호가 아니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죠. 명찰을 보니 서태웅 병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 병장은 면회실을 둘러보더니 현주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수수한 가디건 차림의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눈빛이 불쾌했죠. 마치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한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민호 이등병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서병장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현주를 노려보더니 대뜸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군대 처음 와보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주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했죠.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면회 오실 땐 차림새라도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죠. 서병장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현주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깔끔한 가디건에 청바지, 어디 하나 문제될 게 없어 보였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편한 복장으로 오시는 겁니까? 이런 곳에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수십 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현주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사과했지만 서병장은 더욱 거만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죠. 아, 그리고 저건 다 뭡니까? 서병장이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가리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군대 PX에 없는 거 없는데 굳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올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날 뿐입니다. 현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쓰레기라고 하다니 이런 모욕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민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라서. 아들이 좋아한다고요? 군인이 되면 입맛도 바뀌는 법입니다. 집에서 해온 음식보다는 부대 급식에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서병장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현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만은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현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8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현주는 감격했어요. 훨씬 듬직해진 모습, 그을린 얼굴이지만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서병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야, 최민우. 너는 예의도 모르냐?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작스러운 질책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했죠.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딜 함부로 끼어들어. 서병장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현주는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실례를 했습니다. 아이를 혼내지 마세요. 아이요? 여기서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께 똑똑히 말씀드려야겠네. 서병장이 현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다음부터 면회 오실 때는 군대 예절 좀 지키시라고. 이런 식으로 준비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현주는 아들의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장님, 저는 그저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일 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복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음식들까지 전부 다 문제입니다. 서병장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죠. 그런 꼴로 면회 와서 아들이 창피하지 않겠어요?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순간 현주의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병장님, 저희 어머니는 뭐? 내가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서병장이 민호를 노려봤어요. 현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까지 이런 취급을 받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이에요.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랜만에 본 민호는 건강해 보였지만 서병장의 무례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8개월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그 소중한 시간이 그런 식으로 더럽혀진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차를 세운 현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지만 오늘처럼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까지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주는 절친한 동기인 김원석 장군의 번호를 눌렀어요. 원석아, 나 현주다. 현주야, 웬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김원석 장군은 현주의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어요. 30년 넘게 함께 군 생활을 해온 동기였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오늘 민호 면회 갔다가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거든. 현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서병장의 무례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모욕당한 상황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죠. 김 장군의 목소리는 점점 낮고 차가워졌어요. 뭐라고? 일개 병장이 감히 장군에게 그런 망발을 저질렀다고? 내가 군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평범한 아줌마로 본 거겠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른 부모님들도 분명 비슷한 일을 당했을 거야. 현주야, 이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국방부 감찰팀을 보내겠어. 원서가 너무 큰 일로 만들지는. 아니야, 이건 개인적인 모욕의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아니 그 이전의 면회객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말이 되냐? 김 장군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히 현주 개인이 당한 모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이틀 후 월요일 새벽 민호가 속한 부대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된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들어왔거든요. 국방부 직속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위병소에서 부대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예고 없는 감찰팀 방문에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죠. 부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찰팀장은 부대장 사무실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받은 후 곧바로 전면 감사에 착수했어요. 면회실 CCTV 영상부터 시작해서 부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했죠. 서병장은 평소와 같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있었어요. 토요일에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면회객 통제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서태웅 병장, 즉시 조사실로 출두하라. 갑작스러운 호출에 서병장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조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선 서병장은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감찰관 3명이 책상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가운데 앉은 감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태웅 병장, 지난 토요일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묻겠다. 토요일 면회실에서요? 서병장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감찰관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도록 해라. 화면에는 면회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서병장이 현주에게 막말을 퍼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자신의 거만한 표정과 무례한 행동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병장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서병장 본인이 맞나?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서야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더라고요. 감찰관이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어요. 그것은 면회객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였는데 맨 위에 선명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현주, 계급은. 감찰관이 계급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서병장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었죠. 준장. 그 두 글자가 서병장의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제 서병장이 모욕했던 면회객은 대한민국 육군 이현주 준장이시다. 감찰관의 말이 조사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서병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그 수수하고 평범해 보이던 아주머니가 별을 단 장군이었다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준장님께서는 평소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서병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였죠. 이런 일이. 감찰관이 추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조사 결과 서병장의 이런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면회객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 서병장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의 평소 행동들이 모두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감찰팀의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철저했어요. 서병장의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속속 드러났거든요. 다른 장병들과 면회객들에 대한 증언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서병장이 저희 어머니한테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다고, 면회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부인병들한테는 더 심했습니다. 거의 매일 욕설을. 증언들이 쌓일수록 서병장의 상습적인 행동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현주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권위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던 거였죠. 이틀째 되던 날, 현주는 감찰팀장의 요청으로 부대를 직접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평소 입던 군복 차림이었죠. 어깨에 빛나는 별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위병들이 바짝 긴장해서 경례를 했고 부대장이 직접 마중 나왔거든요. 준장님, 이번 일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자기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부대장님, 이번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대 전체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예요. 현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부대장 사무실에서 감찰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현주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총 7건의 유사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서병장과 관련된 건들이고요. 감찰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현주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제 당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서병장이 감찰관에게 이끌려 들어왔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현주의 군복 어깨에 빛나는 별을 본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군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토요일에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상대가 바로 눈앞에 별을 달고 서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서병장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현주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서병장, 그대가 어제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사람은 군복을 입지 않은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대는 그 행동으로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이 땅의 모든 부모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처병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현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후임병들도 그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병장은 계속 사죄의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병장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졌어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죠. 더 나아가 전역 처리되어 군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군에 공지되었어요. 면회객에 대한 예의와 부하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사례가 되었죠. 모든 장병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평소에는 그저 자상하고 따뜻한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호하고 원칙적인 모습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부대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상급자들은 하급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었고 며느리들에 대한 예의도 훨씬 좋아졌죠. 장병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민호는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이어갔고 부대에서도 인정받는 병사가 되었죠.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동료들과 후임들을 배려하는 선임병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민호의 제대 날이 왔어요. 현주는 일찍부터 부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기다렸죠. 민호야. 정문에서 나오는 민호를 보자마자 현주는 달려가 아들을 꽉 안았어요. 18개월간의 길고 긴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도 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군대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거든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듬직하게 자랐네. 현주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한 아들을 보니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때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많은 것들이 변했으니까. 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 작은 사건이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컸어요. 해당 부대뿐만 아니라 전군에 걸쳐 면회 문화가 개선되었고 장병들 간의 인격적 대우도 한층 나아졌죠. 현주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더 나은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진정한 군인이자 위대한 어머니였거든요. 때로는 별을 감추고 평범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 때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그 별의 무게를 다시 어깨에 메고 옳은 일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